작년에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자, 민법 총칙을 보시면 돼요. 지금 장수로는 4장 반 정도 되는데 이게 비포로 해가지고 실제는 새로운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왔던 내용을 또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굳이 뭐 메모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듣고 흘려보내도 됩니다. 아셨죠? 이게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1번에 한번 봐볼래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는 건 계약 당시죠.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행기만 동그라미 치실래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자를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라고 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그럼 후발적 불능에 매매 목적물이 전소됐다라고 되어 있죠. 전소가 됐다는 건 없어진 거죠. 그래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예, 그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가면 그냥 후발적 불능은 무효, 유효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금방 눈치를 채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순서로 지문 형태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 요걸 하나 꼭 체크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 동그라미고요. 증여를 갖다가 뭘로 했죠?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한 거죠. 매매 동그라미.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인 자체가 등기 원인 자체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이 되면 유효가 됩니다. 네 번째 법률행위 연유 동기 수단. 그러는데 그 동기가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돼요. 자, 이 동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동기라고 하는 놈이 있죠. 이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이건 103조 위반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없죠. 이 동기의 불법이 외부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표시가 되어야 이게 불법 103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과 비슷한 게 그 동계착오 하고 나왔었죠. 동계착오 그럽니다. 그럼 동계착오도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계착오가 외부로 뭡니까? 표시된 거죠. 표시되면 이때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단지 여기는 합의까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5번에 강박이란 글자 보이죠? 강박 그러면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뭐라고 했죠? 이건 103조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요건 비진이가 돼야 안 돼요. 비진이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강박이라는 것은 103조나 104조, 아니 107조, 비진은 아니지만 뭐는 할 수 있죠? 110조라고 하는 거 있죠? 강박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취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강박이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뭐 했다는 거죠? 최선이었다. 이 문구를 쓰죠. 강박에서는. 그래서 하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박자 동그라미고 줄 바꿔서 반사회 질서 동그라미 끝허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없다 하고 들어오죠. 동그라미가 되죠. 자, 6번에 반사회 질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추인 동그라미 끝허리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그랬죠. 없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103조 위반되고 그 다음에 104조가 위반이 되는 경우 있죠.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첫 번째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은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예, 추인이 적용되지 않죠.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냐라고 하는데 역시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환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인데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전환이 된다. 뭐 이 정도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반사의 질서 동그라미고 초인 동그라미 끝허리에 유효가 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명의신탁 보인가요?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이 되죠. 강행법규 위반이 되지만 103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말소 동그라미 있다인데 이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 청구가 돼요. 자, 8번에 도박채무인데요. 이 도박채무는 알아야 될 지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집에 을이란 사람이 도박채무를 변제해요. 자, 얘가 500만원 빌려갔는데 이렇게 도박채무를 변제한다. 이렇게. 오늘따라 계속 잘 부러지네. 자, 도박채무를 뭡니까? 변제를 해요. 그럼 도박채무 변제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죠. 이건요. 그래서 이건 103조 위반이 돼서 뭐가 돼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갑이란 사람이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이란 사람에게 이 부동산 처분이죠. 이 부동산에 처분에 뭡니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줬다면 이건 유효 무효? 이건 유효가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처분하죠. 매매로. 그럼 처분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매매행위는 당연히 유효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갑의 집에다가 을이란 사람이 500만원 도박채권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요건 과연 이게 103조 위반이 된 불법 원인 급여냐 불법 원인 급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급여를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판례는 급여가 아니래요. 그럼 급여가 아니라면 갑은 이 을에게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건 말소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도박 갖고 문제를 낼 수 있는 지문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그래서 도박 채무는 네 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 8번은 저당권 설정을 잡았어요.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보여요? 근저당권 동그라미요. 근저당권 동그라미하고 마지막 줄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보이죠? 아니함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동그라미 있다 동그라미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급부와 반대급부하고 나오는데 지금 이건 불공정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불공정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13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1번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은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 됩니다. 이 행위가 아니고 두 번째 공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를 알고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죠. 9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이란 말을 쓰면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다음 10번에 대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공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고 그럼 경무대라고 했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에요. 경무대, 대리인 이렇게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에 피해 당사자의 그 공박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 필요로 한다. 인식만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죠.
인식에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폭리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죠. 12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되지 않는다 그랬고, 13번에 그 폭리자 동그라미요. 폭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걸 꼭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 이제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증여하든지, 그 다음에 무상행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기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매, 이건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는 돼야 안 돼요. 예,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예, 이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공정은 작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좀 꼭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될 문제고, 자 14번에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돼 있죠. 해석을 동그라미 쳐봐요. 해석을 할 때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란 말 보여요. 표시자 동그라미. 표시된 행위에 의해서 추단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자, 표시라고 하는 게 뭐죠? 표시, 규범적 해석이죠. 예,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는 오표시 무예 원칙인데, 이 오표시 무예 원칙이 안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되기도 해요. 중간에 듣다가 다 들었던 건데 그러면 가셔도 돼요. 알겠죠? 안 말리니까. 집에서 정리를 보통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이번 주는 이상한 게 별로도 많이 왔네요. 자, 집에 있기가 좀 심심했었나 보죠. 나온 거 보니까. 자, 매도인 뭡니까? 갑과 을 간의 X토지 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X토지를 어떻게 돼요?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두 개를 매매한 거죠. 이렇게 매매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번에 차고란 말 쓰죠. 이 차고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차고에서 얻겨 가지고 가는데 Y 토지가 있어요. 이거 Y 토지는 사고 판 게 아니죠. 이건요. 근데 등기는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Y가 넘어간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자, 1번 지문 이거죠. 을은 X나 또는 Y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거죠. 여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뭐가 돼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고, 여기서는 왜 안 된 거죠? 이건 매매가 물적 합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요건데, 2번에는 만약에 의뢰한 사람은 그러면 X토지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는 거고, 거꾸로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Y토지 등기 있죠. 요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없고, 네 번째는 당연히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죠? 선이 뭡니까? 병에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Y 토지를 매매했다. 그렇죠? Y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오표시 무예 원칙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을 아예 숙지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1번에 보면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X토지에 관하여 성립된다. X토지 맞죠? 성립되고, 2번 Y토지 경로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Y는 무효죠. X는 매매, Y는 무효. 세 번째, 을은 갑에게 X토지 동그라미죠. X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X가 유효니까. 네 번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되고 갑이나 을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차고 동그라미 끝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5번에 Y토지가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됐어요. 병에게 양도 동그라미. 병에게 양도되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가장 답이 잘 되는 게 4번이에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번 16번부터는 비진이가 되는데요. 비진은 원칙을 먼저 기억하고 계세요. 원칙이 뭐죠? 비진은 원칙은 유효인 거죠. 표시한 대로 유효. 근데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인데 갑이 이렇게 을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다 그랬죠. 근데 증여하겠다고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선의이고 플러스 뭐면요, 무과실이면 얘는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상할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죠. 이건 유효 부여? 이건 유효가 돼요. 근데 을이 다시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사람이 유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선악을 따지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이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이때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럼 앞에 사람이 무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자만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얘가 또 팔았죠. 얘가 악의자죠. 만약에 병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 이걸 매매했다 하더라도 병은 뭐 해야 돼요? 선의자만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무효. 여기는 유효가 됩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조문상에 상할수 하니까 상할수는 아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몰라요. 이걸 풀어놓으면 모르면 안 됩니다. 자, 16번에 공무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법행위 동그라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직원 제출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런 의미고, 17번 대리권 남용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내용이 똑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자, 을이 뭡니까?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해요.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죠. 그럼 대리권을 남용해도 얘는 현명을 분명히 합니다. 현명을. 저는 갑에 들인 을인데요. 그럼 당연히 대리권을 남용해도 이건 본인에게 유효 무효? 이건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상대방 병이 얘가 대리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할수가 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 이것과 똑같죠. 비진이와 대리권 남용도.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게 또 뭐가 있어요? A의 사기가 똑같다 그랬죠. 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3자 사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권자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유효. 단지 상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비진이하고 대리권 남용하고 제3자 사기는 똑같습니다. 세 개가. 그래서 17번에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러면 나쁜 새끼 그러면 안 돼요. 대리권 남용은 유효입니다. 알겠죠?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18번에 통정허위 표시 동그라미,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19번에 가장채권의 파상관제인 보여요. 동그라미. 파상관제는 보호되는 3자죠. 네,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선인지 악인지는 누구를 가지고 기준하겠다? 총 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합니다.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하지 파산 관제인을 기준한다 그러면 X가 되죠. 파산 관제인 그러면 안 됩니다. 파산 채권자가 기준이 된다 하고 꼭 정리해 주세요. 작년에 이제 이 19번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누구가 보호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후추상의 일소무익 그러는데 가장 조심할 건 상속인 있죠. 요건 그다음에 그 수익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얘들은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꼭 보호가 안 되는 걸 체크해 주시라고. 압류자, 가압류자는 보호돼 안 돼요? 보호됩니다. 알겠죠? 압류, 가압류는. 자, 20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답니다. 그럼 본인은 누구를 기준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모든 대리행위 의사표시는 누가 기준이죠?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와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착오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21번 동계착오 동그라미요. 동계착오는 외부로 뭡니까? 표시만 되면 되는 거죠. 그 합의까지 동그라미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예요. 자, 표시만 되면 돼요. 굳이 동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합의까지는. 자, 22번 동계착오 동그라미요. 유발이란 글자 보여요? 그럼 이건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죠? 유발시켰다면 굳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표시되지 않아도 된다.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23번에 시가 동그라미 쳐볼래요? 시가란 글자가 보이면 아까 강박하고 똑같다 그랬죠? 아까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강박. 그러면 요건 반사의 질서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죠. 근데 시가란 글자가 나오면 이건 착오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결국은 시가란 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4번에 사기와 강박에서 고의에 의한 사기 강박이야 되죠.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과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25번에 상대방의 기망 동그라미 사기죠. 사기에 의하여 동계착오를 일으킨 경우엔 그 동기가 법률의 내용으로 동그라미 쳐볼래요?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해요. 이건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죠.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굳이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표시될 필요가 없어요. 표시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26번에 교환계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가란 글자 보여요? 예, 시가 동그라미 끝털이 바로 보세요. 시가가 보이면 바로 보시라고. 끝털이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요. 자, 27번에 신원 보증 서류 보여요? 자, 우리가 그 경합관계는 항상 조심하고 계셔야 돼요. 경합관계하고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기하고 그 다음에 착오가 나오죠. 그럼 이건 경합이 돼야 안 돼요? 경합이 이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신원보증서류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죠? 그럼 신원보증서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이건 무조건 누구만 성립시켜야 돼요? 이건 착오만 나와야 되지. 여기다 갖다 놓고 경합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착오하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 그랬죠. 이건 뭐만 물어야 되죠? 이건 담보 책임만 물어라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사기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럼 뭐만 물어야 되죠? 이건 선택적 경합이다 라고 돼 있죠. 네, 선택적 경합하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선택적 경합이나 이 경합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 같아요. 같아요. 그러게요. 자,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죠? 선택적 경합. 그 다음에 해제 후에도 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뭐 이건 잘하네요. 작년도 나왔어요. 23회 26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이거 써볼게요.
사기로 취소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있죠. 불법행위 그 손배 있죠. 이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청구할 수 있죠. 중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근데 사기 취소하면서 부당이득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부당이득 반환하고 요 불법행위는 함께 중첩이 돼야 안 돼요? 중첩이 안 되죠. 뭐 이 지문은 자체가 안 나온 거고 실제는.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디 갔어요? 27번에 신원보증 서류 보여요, 거기? 그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착오로 취소가 돼야 돼요. 사기 취소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 꼭 착오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자, 28번 고소고발 보이죠? 고소고발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박 동그라미 끝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죠. 자, 29번 29번은 그 3자 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까 3자 사기는 뭐라고 했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이란 사람 이게 갑이란 사람이 주채무자고 이게 A은행이에요. 이렇게. 그럼 A은행에서 1억을 빌려올 때 여기에 의뢰한 사람이 보증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보증인이 뭡니까? 사기를 당해서 보증을 쓴 거죠. A하고. 그럼 보증계약은 이게 보증계약이거든요. 보증계약인데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이 A은행이에요. 근데 주채무자가 사기를 쳤거든요. 그럼 이걸 제3자 사기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3자 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의뢰한 사람이 보증인은 이 계약을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하려면 어떻게 돼? A란 은행이 사기 쳤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9번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란 말 보여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상할수가 꼭 들어와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사기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이것도 뭐 내용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고 30번에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동그라미요. 어느 것이라도 선택 동그라미 할 수 있지만 중첩은 된다 안 된다? 중첩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1번. 자,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달자 동그라미. 이 도달은 뭐예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고 또는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때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이건 도달만 되면 되는 거죠. 도달만요. 자, 32번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보여요? 도달 동그라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보입니까? 알기 전이더라도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철회할 수 없다. 왜? 도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33번에 의사표시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건 놔도 되고. 자, 34. 요건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문제죠. 34는 일종의 그 대리 파트예요. 대리 파트는 34번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무권 대리 있죠. 무권 대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현 대리예요. 이 세 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거의 뭐 다 알고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갑이란 사람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요? 을이란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갑과 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누가 돼요? 병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현명이에요. 절대 현명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현명을 안 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세 박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착오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상할 수가 된다면 본인에게 귀속된다. 효력이 나온다. 이거죠. 이 현명 세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그 대리권의 범위인데, 대리권의 범위는 지금 대략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꼭 한번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사사성파 정료철회 해가지고 나왔던 거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그 복대리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대리 소멸 사유 아셨죠? 이건 23회 때 문제가 제가 기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대리 소멸 사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온 게 이 복대리 선임 있죠. 요걸 그래서 요걸 전체로 묶어서 한 문제를 내거든요.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1번에 제한 능력자 갑이 동그라미죠. 제한 능력자 갑이라면 누구를 말하죠? 이건 본인이, 여기 본인이죠. 여기 요 분이 지금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 한 거죠? 수권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수권인데 얘 갑이 지금 뭐예요?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가 수권을 했다면 이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한 거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요 지문과 요 지문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지문은. 자, 그래서 1번에 제한 능력자 갑이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고요. 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2번에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하여 을이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없다 동그라미요. 참고로 이게 중간에 뛰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OX를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월요일날 어디를 갔는데 월요일날 수업한다고 똑같이 한방특강을 했었는데 월요일날도 갔더니 그 앞에다가 OX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다 옳은 거예요. X를 치면 안 된다고. 다 옳은 거라고. 자, 갑이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여 을이 곧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이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수권을 받아야 되지 나 대리권 있다고 무조건 취소가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을이나 갑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갑에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갑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갑에게 미친다. 대리권 남용은 유효. 예외로 상할 수가 있을 때만 무효가 돼요. 자, 네 번째 갑이 사망하면 끊어요. 갑이 죽은 거죠. 그럼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 끊어요. 자, 갑이 동그라미 피성년 후견 개시 성년이죠. 동그라미 파산이죠. 파산 동그라미. 그럼 당연히 을의 대리권 소멸 사유도 아니다. 외웠죠. 여기요. 그렇죠. 사사 성파 종료 철회. 종료 철회는 의무대리권 소멸 사유고 여기까지는 의무대리권 법정대리권 공통소멸 사유죠. 사사입니다. 요건 누가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죽은 거고 요건 누가 죽은 거죠? 이건 대리인이나 또는 누가요? 복대리가 죽은 거죠. 그럼 답은 제가 세 개를 알려드렸어요. 1번에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뭐 하면요?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았다든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본인이 파산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대리인이 뭘 받으면 한정 후견을 받아도 이건 소멸사유도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근데 실제는 23회 때 애를 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대리예요. 애를 한번 내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근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게 나온 지가 좀. 그래서 거기 갑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 성년 후견 계시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도 을은 대리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5번에 을이 동그라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은 거죠. 현명을 안 하면 그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봐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죠. 6번에 오에서 을을 당사자로 믿은 선이 병이죠. 병이 동그라미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 올 거예요. 상대방이 야 너 빨리 내놔.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동그라미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하고 6번을 문구시고 보면 돼요. 무조건 대리권을 물어볼 때는 포괄 대리권을 물어볼 때는 100%가 이 현명이 들어가요. 꼭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 개는 외워야 돼요.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상할 수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자 35번 변제란 말 보여요?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만 대물변제 동그라미 이건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혹시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그래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등기 신청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고. 자 36번에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하고 나오죠. 그럼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권자가 미성년자 자에게 증여를 하는 행위는 이해 상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37번 여럿 동그라미요. 대리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동그라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원칙은 각자예요. 공동이 아니라. 38번 수동대리 동그라미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입니다.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예요. 언제나 각자. 38, 39, 40, 42번까지는 전부 다 뭐죠? 복대리에 관한 문제죠. 복대리. 이미 복대리는 다 알고 있죠. 자, 갑이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을.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복대리를 하나 뽑는 거죠. 여긴 상대방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복대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뽑아요? 을 이름의 이름이죠.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요? 이건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하죠. 여기까지는 기본을 알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을이 이무일 수도 있고 얘가 뭐예요? 법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무냐 법정이냐 따라서 복인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죠. 예외로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이때는 무슨 책임이에요? 선임과 감독의 과실 책임이고 만약에 본인이 지명을 할 수 있죠. 그럼 선임 책임은 없지만 감독 책임은 있다. 자 법정이에요. 법정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과 감독 책임을 진다. 보여요? 예, 그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39번 이무대리인 이무자 동그라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한 묵시적 승낙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묵시적 승낙도 돼요. 40번 이무대리는 복대리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아니합니다. 41번 법정대리인 보이죠? 법정 동그라미 선임한 복대리인도 이무대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 얘가 법정이든 얘가 이무든 상관없이 얘는 뭐예요? 항상 이무대리인이다. 42번에 법정대리는 복대리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을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지죠. 이게 무과실 책임이죠.
단지 뭐가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무슨 책임이에요? 선임과 감독의 책임이에요. 이 복대리가 나온 지가 꽤 돼서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43번. 을은 대리권 없이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리권 없다면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무권.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건 분명히 무권 대리거든요. 많이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 을,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 병.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요. 최고권, 철회권.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죠. 철회권은 선이 자만된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건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되고 누구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이어야 되죠.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럼 뭐예요? 상속 받겠죠? 그럼 상속이란 글자가 보이면 철회할 수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예, 이 레파토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답을 찾아내요. 자, 1번.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무권이니까. 2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추인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일부 추인, 일부만 추인 동그라미요. 원래 추인은 전부 추인이 원칙이죠. 근데 전부를 추인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추인했어요. 그 다음에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이건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추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일부만 추인한 경우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동의가 없죠.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끝털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자, 네 번째.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을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단 그건 있죠.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했다면 상대방이 모를 수 있다고. 그럼 상대방이 모르면 철회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철회를 우선시킵니다. 5번.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추인을 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돼요. 맞죠?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만 병이 그 사실을 알기 전, 그 사실이 뭐죠? 추인한 걸 알기 전이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무권들이 외우셔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추인권, 추인 거절권, 그 다음에 최고, 철회,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상대방 선택, 본인이 사망하면 거절할 수 없다. 예, 꼭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44번부터는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에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데 감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새로운 걸 하겠어요.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도 기억의 지속력 때문에 하는 건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외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해야 되죠. 그럼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그때 외관에서 뭐가 들어오는 거죠? 1번에 뭡니까? 125조.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들이죠. 이때 대리권 수여는 직함 또는 명함을 주는 것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요건 이무대리만 적용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6조가 있었죠. 권한을 넘는 거. 이때 권한을 넘는 거는 동종이든 이종이든 유사든 상관없다 그랬죠. 공법행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29조.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된 다음에 대리행위를 한 거죠. 이게 예관이죠.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명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본인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하고 나온다면 요건 뭐 현명이 될 수 없으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언제예요? 선의무과실이죠. 언제 선의무과실이죠? 대리 행위실을 기준하는 것이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뭐예요? 과실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상계는 적용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유권을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 표현은 뭐라고요? 별도로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표현들은 누가 주장해요? 표현들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득자나 그 다음에 본인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 없다. 또 네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무권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이 있죠. 아까 135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건 네 박자인데 이 정도는 뭐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셔야 나옵니다. 44번 한번 봐봐요. 자, 대리권 수혜를 추단할 수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직함 보여요? 동그라미. 명칭 보여요? 그럼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내지 무인하는 경우에도 12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이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거죠. 넘은 동그라미.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종, 유사, 이종 상관이 없어요. 대려 등기 신청을 부탁했는데 매매를 해도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됩니다. 46번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여도 권한을 넘는 동그라미,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은 다 적용돼요. 의무, 법정, 복대리, 사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모두 되죠. 47번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요. 정당한 이유. 그럼 정당한 이유는 선의무과실을 의미하는 거죠. 당사자의 뭔가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끊고요.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48번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줄바꿔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끝허리에 본인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없다? 경감될 수 없다. 없답니다. 49번 법률행위 내용의 불가분성 보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효가 되는 파트인데요. 반드시 대리 파트는 34번 형태하고 그 다음에 43번 형태하고 그 다음에 44번부터 48번 있죠. 표현 대리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반드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49 대리 무효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부 무효 기억나요? 일부 무효는 효과가 어떻게 되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 그렇죠? 그 무효 부분을 없애고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이에요. 불가분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면 일부 무효의 문제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가분적일 때를 전제로 까는 겁니다. 자, 50번 매매계약의 약정이 매매계약 과다 보여요? 동그라미. 매매대금의 과다란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환을 물어보는 거야. 무효행위 전환.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 된다 안 된다? 돼요. 이게 지금 104조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아까 이야기했지만 103조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4조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전환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51번 무효행위 추인 동그라미. 무효행위 추인은 묵시적으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되죠. 단 장기간 방치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장기간 방치는 추인이 아니죠. 자, 우리가 그 추인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권 대리 있죠?
무권 대리해서 본인이 뭐 하는 경우가 있죠? 추인. 그러면 요건 효과는 어떻게 돼요? 소급하여 뭐가 된다? 예, 유효가 되죠. 소급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효행위 추인이죠. 자, 무효행위 추인이 있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어떻게 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이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죠. 예, 법률 행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있는 행위를 뭐한다? 추인한다. 그러면 요건 뭐죠? 예,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자, 추인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취소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확정적 무효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인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를 이야기합니다. 52번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응? 근데 53번과 문구셔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급효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무효인 가등기 기억나요? 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하는 것은 소급효가 없다 그랬죠. 예, 그때부터입니다. 자, 54번 취소입니다. 갑은 을에게 하고 들어오죠. 갑은 을에게 속았다는 건 뭐예요? 예, 사기죠. 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 자, 을. 그럼 요건 사기 당한 거죠. 즉 팔았고 이걸 다시 판 거죠. 예, 병에게 이렇게 팔았어요. 그 건물을 뭡니까?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은 사기 사실을 안 날이네요. 안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3년 지나면 돼 안 돼? 이거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고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예요. 기출된 문제입니다. 2번에 병이 동그라미 악이에요. 병이 악이랍니다. 그럼 얘가 악이자이더라도 얘는 취소권을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죠? 직접 상대방 을에게 해야 되죠? 얘한테 취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취소를 하는 거고 단지 취소 효과를 주장하죠. 예,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지 취소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취소권은 을에게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는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세 번째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맞죠? 취소는 소급 무효니까. 네 번째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을과 병 동그라미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얘가 취소를 했죠. 요 계약을 취소했어요. 얘는 무권리자죠.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맺었죠. 둘 간의 계약은 유효 무효? 이건 유효입니다. 아셨죠? 단지 얘가 악이면 취소 효과를 주장한 거고 얘가 선이면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게 취소됐다고 해서 둘 간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혈액이 없다. 단지 그 취소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5번 갑이 동그라미 사기 사실을 안 후에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법정 주인에 해당되므로 맞죠? 그 다음에 갑은 더 이상 을과의 매매 계약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6번은 조심할 거. 갑이 동그라미 사기 사실을 안 후에 알았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했어요. 청구면 이건 뭐예요? 청구 동그라미 법정 주인이죠. 근데 을이 동그라미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한 거죠. 그럼 상대방이 청구하면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5번도 취소할 수 있다 보여요?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동그라미, 상대방의 이행 동그라미, 이행을 한 것도 추인이죠. 또 상대방이 이행을 수령한 것도 뭐예요?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법정 추인은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청경 담양강 그랬죠? 이청경 담양강 이렇게 외우고 계셔요.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요 청구하고 양도는 이건 상대방이 했다고. 상대방이 청구나 양도를 한 거죠. 그럼 요건 추인이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이건 추인이 아니죠. 그건 추인이 아니라는 거. 이건 추인이 아니라고 했어. 그건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응? 있다는 말이고, 그죠? 만약에 이걸 본인이 했다니, 여기 취소권자가 했다고. 취소권자가 한다면 이건 추인이 아니야. 추인이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이청경 담양강은 취소에서는 얘를 빼놓고 내는 건 시체예요. 그만큼 취소해서 이 법정 추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제 옛날 항상 하는 말이 많이 하는 거 필요 없다고요. 많이 하는 거 필요 없고 25개 시험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이게요. 근데 25개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걸. 자, 56번에 추인 가능한 시점 이후란 말 보여요? 추인 가능한 시점 이후에 뭘 하면 돼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되죠? 착오에서 벗어났다. 사기 강박에서 벗어났다. 그럼 몇 년 안에? 3년. 이건 소멸시효가 아니라 뭘로 가요? 제척기간. 그럼 57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척기간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뭐예요? 주장과 관계없이 뭘로 해요?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보여요?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 200개 지문밖에 안 나와요. 200개지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례형 문제 들어가죠? 사례형 문제 10개, 11개 정도. 11문제. 그럼 사례형 문제 계산해 빼버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한 150개 정도 알면 돼요. 지문. 150개. 그렇죠? 지금 이 지문이 몇 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0개입니다. 300개. 그럼 이 300개 지문에서 뭡니까? 150개 알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처음 보는 애가 있어요. 처음 보는 지문. 그게 지문이 있지만 걔는 몰라도 괜찮아요. 답 아니니까. 걔는.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했는데 처음 본 지문이에요. 걔는 답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판례를 실어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걔를 답으로 찍으면 안 돼요. 많이 본 애들이 답이지. 항상. 사기 쳐먹는 건 아는 사람이 사기치지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자, 우리가 조건하고 나오면 조건하고 기한하고 이건 올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작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는 꼭 정리해 두시라 그랬죠. 가장 1번에 나온 게 뭐였어요? 조건과 기한은 성립이에요. 효력에 관한 거예요. 효력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행위. 그거 나오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정행위는 무효. 부정행위는 무효. 안 써도 이제 알겠죠? 이건. 여기도 뭐가 돼요? 무효. 이건요. 조건 없는 거. 여기도 조건 없는 거. 요건요. 기성조건. 이건 해지조건하고 나오는 거죠. 반드시 뭐 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자체가 미정이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상속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조건하고 기한은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조건은 특이하게 있으면 소급여가 있고 기한은 특이하게 있더라도 소급여가 없다. 뭐 이런 거. 다섯 번째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해야 돼?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이건 누가 입증?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됐어요 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죠.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